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장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에피 6 친구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은 에피 7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오늘은 이별 시리즈, 에피 7 이별 시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인장님 소개, 그리고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이 되어서 제가 이제 요번에는 에피소드를 이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제주이기도 하고 또 4월에는 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몇 주 전에 진짜 이별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책은 첫 번째 시리즈 보면 무릎딱지라는 책이에요. 무릎딱지. 색감이 빨갛게, 되게 강렬하죠. 네. 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 아이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무릎에 이렇게 음, 딱지가 앉았어요. 근데 얘 친구는 왜 무릎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들어가면,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이렇게 목이, 모빌이 달렸어요. 네. 이게 어떤 상징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모빌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아, 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떠나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이 그림책은 문체를 그대로 읽었을 때 조금 울림이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책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꼭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사실은 어젯밤이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난 밤새 자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나한테 엄마는 오늘 아침에 죽은 거다. 어, 확실하게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대놓고 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쵸. 특히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또 특히나 또 아기 입에서 맞아. 이렇게 쬐끄만한 아기 입에서 엄마가 오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 그런 시작이에요. 보면 글씨도 이렇게 빨간 색깔로 돼 있거든요. 이제 엄마는 어제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는 나한테 말했다.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젠 힘들어서 안아주지 못할 거고 영영 떠나게 될 거라고 말이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좀 쉰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는 희미한 미소도 짓지 않았다. 나는 엄마 눈이 젖어 있는 걸 똑똑히 보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뭐 하러 낳았냐고. 엄마는 웃었고 나는 울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으니까. 응,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그림이 보면 소리도 질렀다가, 막 얼굴도 빨개졌다가, 막 동동 불렀다가, 시무룩했다가, 이 감정, 이 기복이 엄청 날뛰는 게 보여요. 이렇게 표현이 돼. 내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커피 냄새도 나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너니? 우리 토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도 참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담? 엄마는 이제 일어날 수 없고 말하고 있는
아빠를 빼면 이 집에 있는 건 나뿐인데. 나는 대답했다. 아니, 아니, 나 아닌데. 그 말은 농담보다 더 웃겼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니. 나는 웃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다. 아빠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단다.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이렇게 돼요. 보면 이 글을 그냥 슬슬 내용만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 글에서 전달되는 그 쎄함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울리는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여기 보면 아이가 있어요. 샌드위치를 음, 아침 이게 그 외국이니까 음, 아침밥을 차려 주었는데 불만스러워요. 어.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줬었거든. 음. 엄마는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꿀 이렇게 발라줬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탓을 하는 게 엄마는 이런 것도 아빠한테 안 가르쳐 주고 어, 이런 식의 불평을 해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아빠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펼쳐요. 그런데 이 보면 아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 엄마가 떠나서 아빠도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아빠에게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걱정 마, 아빠. 내가 아빠를 잘 돌봐줄게. 그러면서도 나는 조금 훌쩍였다. 가엾은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아빠가 자꾸 운다는 건 나도 안다. 젖은 수건 짜듯이 아빠는 꼭 자면 온몸에서 눈물이 뚝뚝 쏟아질 거다. 하지만 난 아빠가 우는 걸 보는 게 싫다. 이렇게 표현. 밖에 이렇게 짓고.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집이.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운대요. 그래도 뭘 할 수가 없대. 응? 그러면서 여기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아빠가 울기 때문에 어른에게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응.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이런 표정을 짓는데, 어,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엄마의 기억, 엄마의 것이 이렇게 없어져 버릴까 봐, 어, 눈도 가리고, 입도 막고, 새어나가지 않게, 귀도 이렇게 막고, 그런데 코는 막을 수가 없대요. 코를 막았더니 이렇게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서 코는 막을 수가 없대요. 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쳤어요. 과당하고 무릎이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이 무릎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런데 약간 다칠 때마다 엄마가 해줬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딱지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나는 마당을 뛰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 상처가 나서 아팠다. 아픈 건 싫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래서 아파도 좋았다. 나는 딱지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손톱 끝으로 긁어내어 뜯어냈다. 다시 상처가 생겨나서 피가 또 나오게.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피가 흐르면 엄마의 목소리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덜 슬프다. 이렇게. 응. 약간 엄마의 추억이 이 딱지로 인해 가지고 계속 되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기억이 생겨나서 이렇게 딱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흘 만취하면 또 다 딱지를 앉게 하고 나흘 만취하면 또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면 아이가 이렇게 와요. 어, 할머니도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돌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이는 돌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는데 자기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대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딱 오자마자 음, 어떻게 했겠어요? 오자마자 우중충한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어, 그래서 문을 다 활짝활짝 열고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 얘는 자기 콧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엄마의 숨결도 못 도망가게 나갈까 하려고 다 봐. 담아놨는데 음, 막아놨는데 이렇게 막 열어버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럴 수가 나는 너무나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열지 마. 엄마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나는 마구 몸부림쳤다.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슴 오목한 곳에 엄마는 항상 있어.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를 절대 떠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이게 모르잖아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막 달리기를 막 해요. 그랬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심장이 쿵당쿵당 뛰면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할머니가 아빠한테 살림하는 법, 아이를 돌보는 법, 아이는 이제 빵에 꿀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뿌려줘야 좋아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 보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줬대요.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오늘 아침엔 커피 냄새도 나고 라디오에선 날씨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나야 아빠.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바보같이. 아빠는 물론 그게 나란 걸 잘 안다. 아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그러니 아빠가 웃었다. 아빠는 나를 향해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내 심장이 아주 세게 뛰었다. 엄마가 나한테 속삭였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안겨, 내 아들아. 응,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렇게 지내다 보니 아이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딱 봤는데 무릎에 빨간 딱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네, 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새살이 나버린 거예요. 응. 음, 저녁에 아침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만져보니 매끈한 새살이 나버렸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딱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 거다. 나는 울까 말까 망설였지만 울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가슴 위에 손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잠이 오길 기다렸다. 내 심장이 조용히 편안하게 뛰었다. 잠이 솔솔 왔다.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어, 보면 비행기 줄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요. 음. 보는 내내 정말, 첫 번째 그 장에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고, 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가 자꾸 생각이 났었냐면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아빠는,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음,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아이의 마음에서의 그 말들, 상황들을 이렇게 그냥
나긋나긋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다시 아파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음, 같이 다시 아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끄집어내고 얼마나 저렇게 끄집어내고 싶었을까. 근데 이 음, 그림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문체를 따라가면서 정말 이별을 만나 특히 내 사랑하는 엄마의 이별을 만난 이 아이의 마음이 뭐 아이든 어른이든 엄마를 보낸다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일 거잖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을 참 그 슬픔 속의 말을 되게 잘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 장면 장면마다. 근데 이게 뭐,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정말 아까 아빠를 짜면 눈물이 막, 음, 뚝뚝 흐를 것 같다라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글 속에 다 배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롯이 그냥 낭독하듯이 쭉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상황상 그렇게 안 되어서 제가 중간중간에만 읽어드렸지만 보면 그 글이 되게 덤덤하거든요. 문체가 그러니까. 되게 덤덤한데 응, 어, 그 뒤에 깔린 먹구름이 응, 정말 이 범상치 않아요. 응, 어. 그런데 맞아. 그게 이제 보통 그림책에서는 이별 이런 식으로 사별 이별 이런 걸 응, 다루면 되게 운유적으로 뒤에 숨겨놓거든요. 응. 가려놓고 그냥 살짝 숨겨놓는데 살짝 비추지. 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이러지 않거든요. 첫 번째 장부터. 어. 대놓고 이러지 않는데 응, 오히려 대놓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공감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읽는 응, 독자로 하여금 정말 이게 엄마일 수도 있고 진짜 당한 엄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응, 놓지 못하는 사람을 놓아야 되는 응,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되는데 어떤 대체 방안, 대체 방법 스스로의 회복을 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잊어버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엄마의 생각과 나의 그 삶과 이거를 공존시켜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해서 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책을 딱 첫 번째 정말 딱 들고 나서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얼른 구입을 했던 책인데 이 책도 한참 됐거든요. 구입한 지. 응, 응. 그런데 지금도 봐도 어, 읽을 때마다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슬픔을 표현하기 되게 힘든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음, 진짜 너무 슬픈데 이게 말로써 표현하기도 어렵고 음, 특히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정말 또 어린이의 시선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엄마의 죽음을 진짜 정말 낭독하듯이 이렇게 음, 감동. 읊어준다라는 게 음, 너무 더 음, 진한 슬픔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될 거라,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할, 피할 수 없는 거라 조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직면을 해야 되고. 음. 그런데 이제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아파하면 또 섭섭할 거고. 어.
그래서 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점점 저도 아직은 친정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어쨌든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니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과연 나는 음, 이런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떠,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까, 대처하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은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들 병원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음, 이제 덜컹덜컹 이렇게 맞아요. 어, 마음이 내려앉거든요. 또 저 음,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음, 정말 또 가끔 한 번씩은 제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무슨 막 얘기하다 보면 저번에 큰일 날 뻔해서 병원 갔다 왔다 막 이러면 음. 정말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거든. 왜 얘기 안 했냐고. 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행기 이게 얘기하면 또 비행기표 들고 쫓아올 테니까 날아올 거니까. 음, 또 그러니까 또 얘기 안 하셨겠지 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준비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반려동물이든 이런 음, 것들을 경험을 한 번씩 하면서 네. 조금씩의 준비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음, 그렇다고 또 완전한 준비는 되지 않겠지만 음,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있긴 하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일기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하루가 있어서 되게 감사한데 그 하루가 있어서 감사한 이유가 매일 이 하루는 나에게 삶과 죽음을 예습복습시켜 주는 것 같다라는 음,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 떠는 행위는 태어나는 것 같고 음, 저녁에 잠드는 것은 또 죽음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하루에 태어났고 음, 이게 하루의 삶과 죽음에 같이 다 담겨 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삶과 죽음을 예습복습시켜주는 이 하루가 정말 귀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일기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도 친정 부모님은 계시지만 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보내드렸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보내드렸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항상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음,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이분들과 살아가면서 저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정말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잘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는 너무 갑자기, 아프시다는 걸 알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럴 여유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시아버지는, 그렇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못하는, 못, 정말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제 정말 끝까지 다다랐을 때는 정말 아버님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잘 수용해 주셨고, 그렇지만 같이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더하게 빼게 하지 않고 저의 최선을 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떠나실 때는 정말 아버지께도 제가 그때도 아버지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었다고. 나는 아버지께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고
그래서 아버님과 이별은 나는 잘 지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되게 그때는 마음이 되게 숙제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마음 안에서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도 나와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음, 그래서 마지막에 나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았네? 멋진 삶을 살았네? 라고 또, 아까 이 무릎 딱지라는 책에서 아이가 조곤조곤 자기 이야기 하듯이 내가 이 생과의 그 이별도 있잖아요. 그죠? 떠나보내는 이별도 있지만, 이번 이별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또 책을 소개시켜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음, 음. 어쨌든 필요한 과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한 번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런 에피소드도 한번 음, 이런 이슈도 한번 삶에서 고민해 보는 시간 한 네, 번쯤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 조금 결이 안 맞아서 제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긴 한데 적절한 책을 못 찾아서 그렇지만 음, 음, 우리나라는 그 4.19든 네, 4.3이든 4월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음, 검색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네,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좀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에피7 이별 시리즈 첫 책 이야기, 무릎딱지 책을 만났는데요. 또 우리 다음 주 두 번째 이별 시리즈. 우리가 항상 책을 이야기할 때 기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기대해 주세요라고 맞아요. 말하기에는 좀 음, 마음이 좀 음, 그런 시리즈예요, 이번 음. 시리즈는. 아무튼, 다음 주에 두 번째 책, 어, 또 기다릴 거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첫 번째 책 준비해 주신 진당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책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